도로 위 생명선이라 불리는 중앙선을 소홀하게 관리한 곳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을 태우고 이동 중이었다는 제보자에게 순식간에 들이닥친 충돌 사고. 맞은편 도로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느닷없이 제보자 앞으로 돌진한 건데요. 그 충격으로 보도와 가로수에 부딪힌 제보자의 차는 결국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막 발이 떨리고 막 그렇게만 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는 허리랑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8개월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차는 산지 한 20개월 정도 되었고요. 얼마 타지 않았는데 폐차 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생각했다는 제보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는데요. 중앙선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중앙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는 이건 중앙선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턴 사고로 결정이 됐다고. 상대 차량도 뭐 유턴을 하려고 하면은 뭐 방향 지시등을 켜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니까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사고 영상을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중앙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무려 2년 동안이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출퇴근을 했다는 건데요. 제보자가 사고를 당하자 뒤늦게 이중 중앙선이 그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통 이런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은 8대 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과가 9대 1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병원 다닌 다음에 대인 합의는 하였고요. 이제 대물 쪽, 그러니까 차량 쪽이죠. 그쪽 부분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 사고에서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있든 없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13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대 차량은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깜빡이도 없이 제보자 차량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제보자는 그 상대 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운전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상대 차량의 좌회전을 인지한 시점부터 부딪힌 시점까지 불과채 1초,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안이라 종합적으로 과실 비율을 본다면 제보자 차량 과실 0%, 상대 차량 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교량 구간에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바뀌었는데 하는 순간 끝. 그래서 정신 차리니까 다 사고가 나 있고 딱 눈을 떴는데 이제 전쟁 영화 보면 수류탄이 터지면 삐 하면서 막 뿌 하고 밖에가 제대로 눈에 시야가 보이지 않고 먼지가 날아다니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을 타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제보자 앞으로 튀어나온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만 겁니다.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도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맞은편에서 사고 난지는 몰랐어요, 제가. 흰색 차가 빙그르르 도는 것까지 보고 빡 한 소리 듣고 이제 기억이 잠깐 안 났다가 그 앞에 어떤 차인가가 누가 하여튼 저를 문을 열어줘서 제가 기어 나왔거든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맞은편 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90도 꺾인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제보자가 2차 사고를 당한 건데요. 제보자의 옆 차로를 달리던 SUV까지 총 석 대의 차가 피해를 입은 상황. 도대체 화물차 운전자는 왜 앞차를 추돌한 걸까요? 차선 변경하자고 그랬다 그러죠. 내려가가지고 차선 변경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리 차가 없어서 미리 했는데 못 봤다고. 진로 변경인데 실선 구간이라 지시 위반으로 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는 제보자는 이번 사고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60km고 중형차가 박았어도 너무 쉽게 부서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파괴가 돼서 돌이 튀어서 날아가서 사고가 났으면 버티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그게 컬링 스톤처럼 그냥 슥 밀려오거든요.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도 그렇고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 자동차 전용 도로는 현재 확장 공사 중인데요. 사고 지점인 교량은 공사 구간이 아니지만 임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고정돼 있지 않고 철근으로만 연결돼 있어 쉽게 차로로 넘어온 건데요.
설치가 제대로 되는 거야지. 운행에는 딱 맞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지에서 이렇게 임시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넘어간다면 사람이나 실수가 있고 충격 흡수를 해줘야 저희 밀려나야지 사람이 덜 다치는 거지. 하지만 사고 지점은 교량 구간. 1차 사고로 튕겨나온 중앙분리대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다간 자칫 추락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임시 중앙분리대로 설치한 콘크리트 방호벽,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공사할 때만 잠시 동안 막아놓고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이동의 편리성만 생각했지 안정성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죠. 또 20도? 이 정도로 가서 충격을 해서는 크게 밀려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차가 갑자기 회전하면서 90도로 밀어버렸을 때는 생각을 못 했겠죠. 앵커 볼트로 해서 고정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측면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방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기치 않게 날벼락을 맞아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견적만 2,300만 원. 하지만 제보자는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우린 수익만 보상해줄게. 나온지 모르겠어. 그리고 시공사, 공단 이런 쪽은 우리 책임 아니니까 전 피해자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제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만나본 제보자들은 부실하게 도로를 관리한 지자체에 국가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죠.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들은 책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만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준비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책임기관에 통보되고 책임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손해배상액을 협의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지급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한 도로 관리는 곧 사고로 직결돼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일반 차대차 사고와 달리 과실 비율을 따지기도 까다로워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조차 힘들죠. 따라서 하루빨리 국가 배상에 대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도로 관리가 선행돼야겠죠.